저작권이 여긴가요? 저작권 이제 예. 저작권이요? 매주 금요일 힙합 음악을 추천하는 금요일 힙합, 이번 주는 수민님과 소코동우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소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소코도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수민입니다. 네, 노래 만들고 노래하고 있어요. 반갑습니다. 네, 첫 질문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가장 많이 듣는 노래입니다. 저는 zuckerberg라는 곡인데 네. 타미 캐시 앨범이 나왔더라고요, 얼마 전에. 근데 듣다가 제가 마침 또 좋아하는 수이사이드 보이즈랑 디플로랑 같이 한 곡이 있었는데 네. 여태까지 타미 캐시가 했던 곡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래서 요즘 이거를 되게 많이 듣고 약간 스타일이 수이사이드 보이즈처럼 한 것 같아서 오히려 저는 더 마음에 들었어요. 저거를 이제 가장 먼저 틀고 근데 믹스도 잘 돼 있어가지고 네. 제 앨범이랑 이제 믹마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자주 듣는 곡입니다. 네, 수민님은요? 제이어스의 2011. 뮤직비디오도 되게 소소한데 너무 쿨하고 멋있어요. 그리고 제가 키파라는 저 프로듀서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고 사실은 키파 때문에 제가 듣게 됐었다가 랩도 랩이지만 저는 좀 편곡적인 부분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가져왔는데 비디오 역시나 너무 쿨하다.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목소리가 너무 높고 여기 네. 너무 낮아서 지금 제 귀에 홍란이 살짝 오는데 네, 근데 여기서 혼자 조용히 대박. 그러니까 아카펠라 그룹의 그 저역 때 맡고 있는 그런 그런 느낌입니다. 필요하죠. 그러니까. 네. 우... 도입부가 인상적인 노래입니다. 네, 그러면 제가 가지고 온 곡은 장자크 페리 이분이 만드신 곡 중에서 제가 가장 어렸을 때 뭔가 밈 같은 데에서 처음 들었었는데 저한테 되게 충격적이었던 곡이었고 최근에 다시 발견해서 오늘 가지고 오는 곡이 이제 The Little Ships라고 약간 말도 안 되는 많이 들어본 부금 뭔가 배경음악 같은 거 게임 음악에서 나오는 거 모든 그런 거를 이분이 되게 많이 만드셨는데 정말 좀 이상한 곡이에요. 그걸 진짜 약간 최근에 만들었다고 해도 말이 되는 곡인 것 같아요. 수민님은요? 네. 제 싱글 앨범이 나왔었었는데 최근에 네. 완전 최근은 아니고 조금 이제 됐죠. 좀 됐었었는데 또 피처링을 또 같이 함께 해주셨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 음악의 도입부가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가지고 왔어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러셨군요. 너무 네. 객관적. 저 파이트맨이 아무튼 네, 소코도모 씨랑 해서 너무 네. 재밌기도 했었는데 그냥 좀 편곡적인 것만 얘기를 하면 저도 되게 트랜지션 너무 좋아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편곡적인 부분에서 네. 그래서 역시나 이번 노래에서도 그냥 스쳐 지나가고 싶지 않았던 부분들을 다 건드리고자 인트로 자체도 좀 노멀하지 않게 이거 뭐지? 하고 넘어갈 수 있게끔 만들었었는데 그래서 도입부가 인상적인 가져봤습니다. 랩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저 야 뭔 말인지 알지? 실제로 많이 쓰시는 말씀 아닙니까? 진짜 많이 써요. 뭔 말인지 알지? 저도 머리 아파 굉장히 많이 쓴다면서 머리가 실제 많이 아프신가요? 네, 머리가 좀 많이 그래서 비니 쓰고 다녀요. 저작권이 여긴가요? 저작권 이제 예. 저작권이요? 저평가된 음악입니다. 그러니까 한 곡을 고르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저작권 저평가된 음악이 뭘까 하다가 저는 되게 커가면서 영향을 많이 받은 게 그냥 전자음악이었어가지고 근데 제가 그만큼 전자음악을 사랑하는 비해 사람들은 뭔가 전자음악에 대한 그런 사랑이 많이 없는 것 같아서 뭔가 한 곡을 가지고 오기보다는 그냥 되게 와이드하게 전자음악이라는 단어만 딱 가지고 왔어요. 가슴이 웅장해져요. 근데 전 되게 웅장해지거든요. 약간 클래식 같은 느낌으로. 맞는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클래식과 다른 점은? 클래식과 다른 점은 네. 지금 나올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아닐까. 그러면 수민 씨는 어떤 음악이 저평가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네. 사실 저의 동료인데 네. 슬롬 씨, 프로듀서 슬롬 씨의 서울이라는 노래 사실 슬롬이라는 친구가 그 타 아티스트들의 프로듀서로 유명하지 본인의 음악으로는 아직 이제 막 준비 단계에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과정들을 제가 옆에서 보는데 네. 그런 보는 과정에서 이 친구의 앨범이나 뭐 그냥 각양각색으로 쌓아둔 데모들을 들어보면 너무 훌륭한 음악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대표곡인 서울이라는 노래를 가지고 와봤어요. 이 친구가 LA에서 있다가 한국으로 이제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현지 음악을 했었던 친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타입의 음악으로서는 저는 국내에서 일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장. 일장. 쉽지 않은 단어죠. 네. 네. 좋아하는 프로듀서와 비트입니다. 이제 전 질문에 좀 이어지는 분이신데요. 저는 히치하이커의 10달러 어떻게 보면은 소코도모라는 캐릭터 컨셉 자체의 영감을 진짜 많이 주신 분이거든요. 이분이 없었다면은 저도 아마 다른 식으로 저의 음악을 표현했을 것 같은데 음악을 딱 시작하는 단계에 이분의 음악을 듣고 이분의 영상을 보고 와 저런 것도 할 수 있구나 저런 것도 해도 되는구나 라는 거를 딱 느끼고 좋아하는 프로듀서와 비트 말씀해 주세요, 수민님. 저는 데스티니스 차일드를 많이 아실 텐데 Say My Name이라는 곡도 굉장히 유명한 노래인데 팀발랜드 리믹스가 네. 정말 뒤집어지더라고요. 예전에 코로나 사태가 없었을 때 그때 DJ 소울스케이프 오빠가 케이크샵에서 갑자기 이 노래를 탁 트셨는데 진짜 거기서 완전 녹아내릴 뻔했어요. 막 아이스크림처럼 너무 예쁜 노래를 너무 그때 그 충격이 아직도 선명해서 무조건 가지고 와야겠다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공연하면 생각나는 음악입니다. 텐타존의 루케미를 가지고 왔는데요. 네. 이것도 되게 저한테는 음악을 시작했을 때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와 그때부터 이제 공연을 하면은 뭔가 이런 곡을 가지고 와서 하면 너무 멋있겠다 하다가 뭐 다른 비슷한 음악들도 찾고 있는데 이게 일장이지 않나. 일장. 네, 수민님은요? 저는 오메가 사피엔의 이 곡을 가지고 왔는데요. 너가 뭐라 하던 나는 정말 신경 안 써 바빠 이 노래는 오메가 사피엔 갈릭이라는 앨범에 수록되어 있고 제가 또 프로듀싱을 한 노래인데 오메가 사피엔이랑 작업을 할 때도 그렇고 네. 공연하는 것도 옆에서 막 자주 보고 같이 공연도 저희가 각자 앨범을 서로 같이 한 노래가 있어가지고 막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서로가 되게 재밌게 연계돼서 공연한 적도 되게 많았는데 내추럴 하이의 끝판왕인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한테 완전 몰입하는 게 그 정도가 굉장히 지나친 것 같아요. 좋은 의미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되게 좀
존경스러운 분이어서 그래서 가지고 왔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그러셨- 아이고. 좋았던 여행과 음악입니다. 미국 살았었을 때 네. 한국 딱 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갔던 여행이 하와이였어요. 미국에서 한국 왔을 때. 네. 그 중간에 잠시 미국 살았을 때 갔던 여행 중에 자메이카가 있는데 이렇게 두 곳을 갔다 왔었는데 네. 그때 두 곳의 분위기가 되게 비슷했단 말이에요. 저한테는 되게 예쁜 곳으로 남아가지고 약간 그 두 장소랑 되게 잘 어울리는 곡이겠다 싶었던 곡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네. 빛과 소금의 샴푸의 요정. 너무 신기한 게 네. 저는 장기호 선생님 노래를 가져왔어요. 로만행기라고. 빛과 소금은 이제 팀이고 방금 이제 노래하시면서 기타 연주하셨던 분이 장기호 선생님이신데 엄청난 진짜 전설과도 같은 분이시고 사람들한테 되게 감동과 되게 이상한 마음을 막 갖게끔 만드시잖아요. 자연스럽게. 근데 제가 알기로는 되게 어떤 수치와 숫자나 되게 엄청 계산된 작법으로 음악을 만드시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저는 완전 좀 짐승처럼 노래를 만드는 스타일이어서 이런 부분도 되게 흥미로운 것 같아요. 하라주쿠에 있는 백산안경에 가서 안경을 사려고 그 진짜 별 이유는 없는데 그냥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일본의 그런 시티팝이라고 하는 그런 장르에 좀 가까운 한국에서 이런 비슷한 그런 흐름이나 그런 작법을 좀 구사했던 노래나 어떤 아티스트가 있을까 해서 찾다가 장규 선생님 있구나 하고 그냥 듣는데 되게 기분이 이상했어요. 도쿄에서 이 음악을 듣는다는 것 자체가. 자신의 취미와 연관 있는 노래입니다. 저는 취미가요. 네. 제 공간을 되게 만드는 걸 좋아해가지고 네. 막 그 최근에 이제 제 작업실 천장에다가 방음용으로 한 건 아닌데 네. 구름 이게 하나씩 달려있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말고 그냥 천장을 덮었어요. 그 솜으로 안에다 LED 넣고 되게 뭔가 요즘 이제 거기서 뭔가 작업하다가 잠잘 때도 되게 편하고 그리고 작업 집중하는 것도 되게 잘 되고 신기하더라고요. 뭔가 게임이랑 그리고 뭐 작업도 어떻게 보면 되게 만드는 거랑 되게 연관 있고 되게 재밌고 그냥 살짝의 유치한 부분도 있는 그런 게 저의 취미여가지고 네. 또 한 번 더 언급되는 장작 베리 이건 또 다른 곡이에요. 더 멕시칸 캡투스라는 건데 저는 워낙 먹는 걸 너무 좋아해서 제 노래 중에 통닭이라는 노래를 가져왔어요. 그 비앙이라는 프로듀서 저의 친구가 이 통닭이라는 그 뭔가 그 뭐라 해야 되지? 그 점도? 약간 이런 부분이랑 너무 매칭이 잘 되게 정말 비트를 꾸덕하게 써서 저한테 보내주는 바람에 더 이 노래를 좀 좋아하기도 하고요. 제가 먹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냥. 그래서 최근 가장 먹은 것 중 가장 맛있었던 건 뭡니까? 저는 쌀국수예요. 쌀국수. 오늘 쌀국수 먹고 왔는데 쌀국수는 저는 일주일에 8번 먹어도 안 지쳐요. 일주일에 8번 쉽지 않은데요? 그렇게 해서 예전에 남자친구랑 네. 한번 헤어질 뻔한 적 있었어요. 쌀국수 너무 많이 먹어서.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쌀국수라는 노래 만드실 생각 있습니까? 네,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기대하겠습니다. 네, 한국 힙합의 과거, 현재, 미래를 상징하는 노래입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네. 과거에는 부기온앤온 현재는 이제 그루비로 명들 BBS 미래는 뭔가 느낌상 지금 사람들이 기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냥 말도 안 되는 인물이 한 명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어요. 그냥 아예 뭔가 그냥 판을 바꿀 수도 있겠다라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겸손까지. 그러게요. 정말 네, 모든 저는- 덕목을 다 갖추셨군요. 네, 저는
판을 바꾸기보다는 그냥 되게 영감은 많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과거에 있어서 저는 한국 힙합이라고 하면 저는 진짜 이 팀밖에 생각이 안 나요. 진우션, 전화번호. 저는 지금 생각해도 너무 말도 안 되는 곡인 것 같은데 그냥 모든 음악적인 부분도 그렇고 그냥 컨셉? 너무 확실하고 그냥 네 전화번호라는 게 전화번호 달라고 하는 걸 그걸 진짜 한 3, 4분짜리 음악으로 만들어가지고 뮤직비디오도 진짜 되게 팝하고 음악도 되게 잊혀지지 않는 그런 또 편곡적인 부분에서의 그런 어떤 리프 같은 것들도 너무 지금 생각해도 너무 획기적이었던 것 같아요. 모든 게 제 기준에서는 완벽한 힙합이 아닌가. 전화번호 아세요? 누구죠? 아시죠? 아, 곡이요. 진짜. 저 곡. 네. 나머지는 고르기 힘듭니다. 왜냐면 현재 같은 경우는 너무 단기간에 너무 많은 음악들이 릴리즈되고 있는 시점에서 제대로 뭔가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안 주는 것 같아요, 다들. 저를 포함해서. 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어떤 음악이 진짜 멋있는 힙합인지를 저도 가늠이 안 될 정도로 이게 좀 어렵다라는 판단이 섰던 것 같고 그리고 미래의 힙합 같은 경우는 소코도모 씨 아까 얘기를 들었는데 거의 흡사한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오히려 약간 미래의 힙합이라고 하면 좀 우리가 알고 있는 힙합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 있잖아요. 네. 그런 딱 생각나는 키워드들 그런 것들에서 벗어난 하나의 캐릭터가 나올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이미지로는 약간 그 퍼렐 윌리엄스가 전 항상 저한테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되게 좀 뭔가 건강하고 막 가정에 충실하고 근데 너무 쿨한 음악을 하고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기존의 틀을 깨고 나와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좀 음악뿐만 아니라 어떤 가치를 얘기하는지도 같이 겸해서 얘기를 하고 싶다 보니까 미래 힙합은 약간 오히려 제 기준에서는 좀 건강할수록 좀 쿨해 보이는 느낌이 저는 왠지 미래에 되게 재밌는 힙합이라고 생각해요. 네. 가장 좋아하는 앨범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음악의 뭔가 특징들이 있는데 네. 저는 전자틱한 거에서 웅장함이 많이 느껴지면 많이 느껴질수록 더 아름답고 더 말도 안 되고 더 정신이 나갈 것 같아요. 제 기준으로 끝이 J-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장자글 페리 J-팝 가수 중에서 캐리 파뮤파뮤라고 네.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앞으로도 계속 언급이 될 텐데 캐리 파뮤파뮤랑 캡슐이라는 팀이랑 퍼퓸이라는 팀이랑 다 작곡가 작사가가 한 명이에요. 야수타카 나카타라는 분인데 그분이 진짜 마스터마인드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 세 팀의 모든 곡을 다 만들었는데 진짜 엄청나게 많은 곡들을 만드셨는데 다 곡마다 다 달라요. 느낌이 다 다르고 다 미쳤고 근데 그걸 이제 합쳐놓은 게 KPP 베스트라는 곡 앨범이 있거든요. 네. 그 앨범을 이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앨범으로 가져왔습니다. 저는 이런 거 들을 때 되게 잔인해요. 너무 아름다운데. 마이클 잭슨의 Invisible이라는 2001년에 나온 앨범인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마지막 정규 앨범일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게 역대급으로 가장 잘 안 된. 근데 이 앨범의 수록곡들이 제 기준에서는 저는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서 편곡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른 앨범에서는 좀 다양하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은데 감히 제가 얘기하면 이 앨범은 좀 하나의 컨셉으로 다 똘똘 뭉친 그런 앨범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앨범을 거론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앨범을 거론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브레이크업 다운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처음부터 수민님 느낌이 나네요. 제가 그쵸? 너무 많이 배우고 있는 사람이라서 본인의 인생곡입니다. 저는 이거를 고르기가 가장 어렵더라고요. 쓰지 말까?
하다가 그래도 저한테 가장 기억에 남고 제가 좋아하는 걸 다 넣어놓은 곡인 것 같아서 네. 퍼퓸의 네. 그 Magic of Love라는 곡이고요. 과거, 현재, 미래 빼고 그 질문 빼고 나머지 곡들은 이제 제가 고른 곡, 제가 좋아서 고른 곡들이니까 네. 그것들이 뭔가 다 합쳐져서 음. 되게 요즘 느낌으로 나왔는데 어렸을 때 그런 기억들을 너무 좋아해서 향수가 되게 많이 묻어있는 곡이고 여의도에서 잠시 살다가 네. 그때 제가 다니던 학원 지하에 네. 패션 후르츠 녹차를 파는 데가 있었어요. 그거를 매일 마시면서 이 곡을 들었어요. 그 중학생 때 그 기억에서 아직도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미님의 인생곡은요? 저도 인생곡은 너무 많지만 그냥 이걸 작성했던 그날의 기준으로 정했거든요. 그래서 네. 뷰티 콜린스의 올스타 펑크라는 노래를 가지고 왔어요. 뷰티 콜린스라는 아티스트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 요즘에 이제 젊은 세대 아티스트랑도 협업을 정말 많이 하시고 그리고 뭐 연주자로서나 프로듀서로서 그냥 저는 이미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엄청 존경했었던 분이어서 제가 가지고 오는 부분들도 진짜 많고 거의 저한테는 리듬이라는 말을 딱 떠오르면 저는 이분이 일단 먼저 생각나요. 너무 짐승 같고 너무 네. 변태 같고 오늘 어떠셨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곡들에 대해서 다뤄본 적이 없었어가지고 뭔가 들어보면은 이제 알 수 있잖아요. 어떤 데서 영향을 받았는지.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서 저는 되게 전 진짜 즐거웠어요. 제가 좋아하는 곡들 듣고 행복해하는 시간. 저도 제 음악을 되게 말로 이렇게 뭔가 설명하고 텍스트로 설명하는 게 좀 한계가 있거든요. 저도. 근데 자연스럽게 제가 들으면서 영향 받았던 제가 그냥 좋아하는 노래라고 해서 가지고 오는 것들을 들으면 자연스럽게 설명이 되는 부분들이 또 있을 것 같아서 저도 그냥 그저 재밌는 시간이었고 이제 앞으로 계획 있으시면 마음껏 말씀하십시오. 지금 한 1년 동안 안 내고 있었어요. 음악을. 근데 제 곡으로도 뭔가 다시 돌아와서 이번에는 사실 좀 약간 제 기준에선 제가 만들 수 있는 한계까지 다 만들었다고 느껴서 앨범에 넣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많이 넣고 약간 되게 촘촘한 앨범인 것 같아서 앞으로 또 음악 많이 네. 내야죠. 네.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수미님은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수민 자이언티라는 숫자 프로젝트로 크림빵이라는 노래가 나왔었어가지고 그래서 그 노래에 대해서 이제 연계 콘텐츠들이 지금 막 나왔었고 나오고 있는 시점일 텐데 그저 재밌게만 들어주시고요. 되게 기분 좋은 음악이니까 그저 그냥 즐겨만 주시고 그리고 제가 곧 또 EP 앨범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도 후반 작업 진행 중에 있고 오랜만에 저도 한 5곡 정도가 있는데 3곡을 제외하고는 또 2곡은 또 다른 프로듀서분한테 또 노래를 받아서 좀 과감하게 재밌게 좀 다채롭게 앨범을 준비해 보려고 하고 있어서 그 부분도 좀 기대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금요일밥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 감사합니다.